자, 그러면 비출레이 주제가 키워드가 말입니다. 우리는 의식을 공부하고 있죠, 그죠? 생명과 의식입니다. 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불교나 이런 데서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한테 하나의 토양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는 밭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라고 하는 토양을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나의 마음의 땅에다가 무엇을 심는가? 나는 나의 마음의 밭에 어떤 것을 심어 놓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심는가? 땅에다가 어떤 씨앗을 심어 놓는데 어떤 씨앗이 내한테 심어져 있는지를 아는 것을 우리는 자발견이라 합니다. 아, 나는 나의 마음의 밭에 내가 진실로 원했던 것이 이 씨앗이 내 마음 안에 심어져 있구나. 그런데 어떤 씨앗이 내 마음 안에 심어져 있는지를 인생의 목표, 올바른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부모님이나 사회가 나의 마음의 밭에다가 엉뚱한 걸 이렇게 심어 놨어요. 그것은 부모님이 심어 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 이 사회의 학조나 주변의 정보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 밭에다가 씨를 뿌려버린 거예요. 씨를 뿌려버리다 보니까 내가 원래 심어져 있는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심어 놓은 어린 시절에 엄마가 심든지 아빠가 심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누군가가 너는 꼭 성공해야 돼. 너는 잘 살아야 돼. 너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행복하고 뭔가 되어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심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심어져 있는 부모님이나 사회가 뿌렸던 그 씨앗을 내가 어떻든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사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잘 키우려고 했을 거예요. 노력을 나름대로 했는데 이 씨앗이 내가 진실로 원했던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살아가면서 이 씨앗이 커질수록 무언가 내 것과 좀 다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삶에 내가 키우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소중하게 여겨지기도 않고 이것을 키울수록 꽉 차는 충만감이나 행복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가 우리가 고민도 하고 나름대로 도대체 내 안에 무엇이 심겨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의 안에는 나만의 씨앗이 심겨져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날 때 내 영혼에 이번 생에서 꼭 너가 이것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내 가슴 안에 심어 놓은 씨앗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자발견이라 그럽니다. 와, 나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내한테 원했던 거, 내가 이 삶을 사는 목적이 이 씨앗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런데 이 씨앗을 모르는 사람은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부모님이 원하고 사회가 원했는 것을 안 되면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망했어.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씨앗을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토양이 예수님의 표현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토양이 차도 지나가고 사람들도 지나가는 길가와 같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자갈밭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시덤불이 많은 밭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이 길가처럼 진짜 뭐예요? 씨앗이 뭔지 이런 데도 관심도 없고 소중한 거 어떤 걸 심어도 내 마음에 관심도 아예 없는 사람들, 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감각적으로 즐기고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이 마음의 밭이 어떤 걸 심어도 금방 죽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이 삶 속에서 공중에 떠 있는 사람, 삶을 그냥 항상 이렇게 부유하듯이 둥둥 떠다니듯이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 마음이 어디에 중독되어 있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밭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 많은 돌멩이와 자갈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밭을 잘 가꾸지를 못해서 걸러내지를 못해서 관심을 그만큼 애를 많이 수고롭게 쓰지를 않아서 자갈밭에 생명이 씨앗을 심어도 뿌리를 내려서 자라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의 밭에 자갈밭이 되어 있는 사람은 뭔가 조금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다가 노력 좀 하다가 그만두고 작심삼일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안 되고 조금 심었다가 끝나고 심었다가 끝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밭은 괜찮은데 주변에 너무 유혹이 많아요.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게 좋은 것 같고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나의 씨앗이 올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걸 좀 하려 그러면 옆에서 다른 게 또 유혹해가지고 걸로 끌려 들어가 버리고 찔려버리고 예민하기는 땅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욕망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엉뚱한 것이 날라와서 영양분을 다 뽑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의 마음의 밭을 잘 가꾸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땅에 뭘 심으려고 그러면 쟁기를 가지고 이렇게 씨앗을 뿌리기 전에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갈 때 돌멩이 있으면 버리고 또 잡초가 있으면 뽑아서 버리고 이렇게 잘 가꾸어 놓은 좋은 땅에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를 딱 심어 놓으면 이제 이 씨앗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열매를 맺고 꽃이 핀단 말이에요. 이 씨앗을 영성이라는 씨앗입니다. 여러분 안에 물질에 대한 씨앗도 있고 감정의 씨앗도 있고 성공에 대한 씨앗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삶 속에 영혼이란 말이에요. 의식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과 의식을 같이 표현하는 걸 영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성의 씨앗이 내 가슴 안에 심어져 있구나. 아, 이 삶을 이걸 키우기 위해서 왔구나 하는 것을 잘 발견.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고 나는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군. 야, 이것이 진리구나. 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삶이구나. 이걸 발견한 사람. 그런데 이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자신의 땅에 씨앗이 저절로 꼽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씨앗이 심어져 있는지를 알았다 그러면 이제 현실의 삶은 여러분들이 이 씨앗을 길러가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양육한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의식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제 길러가고 양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의식을 가지고 양육해 가는 과정을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장. 그래서 의식의 성장, 생명의 성장. 성장에 가야 되는데 이 성장에 가는 과정들은 올바른 법칙에 맞게 길러가고 양육해야 됩니다. 무엇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이 발견한 그 소중한 씨앗을, 나는 내 안에 행복이라는 씨앗을 잘 길러가고, 내 안에 있는 자유와 사랑이라는 씨앗을 잘 길러가고, 내 안에 들어있는 풍요로움의 씨앗을 잘 길러가는 이 과정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죽는 순간까지, 이번 생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을 계속 길러갑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제 기른 것이 꽃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중에 나와 있는 깨달음이나 어떤 것을 한순간에 단박에 깨달았어. 아니면 지금 한번 깨달아버리면 모든 것은 이제 노력도 할 필요가 없고 저절로 다 돼. 이러한 태도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이라는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태도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깨어있다면 그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 현실을 하나씩 정성을 들여서 길러가야 됩니다. 무엇을? 여러분 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질을 하나씩 길러가야 돼요. 그런 자질은 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인내하는 힘, 내 안에 들어있는 조화력을 만들어내는 힘,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으면 인내력이 확 늘어나가지고 어떤 걸 와도 나는 깨달았어, 다 참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깨달았어, 그래 이제 까자 고기, 나는 다 절제력이 저절로 쫙 깨달아서 쫙 길러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도 하나씩 길러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의 진실한 목적이지, 한번 깨달았다고 노력도 없이 다 돼버렸다, 이것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다 됐어, 이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자, 이 전제하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 나의 마음의 밭에 내 마음을 비추어서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알아차려서 마음밭에 자갈이 있고 잡초가 있으면 이것을 뽑아내고 이걸 걸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비추고 알아차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키워드, 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내 마음의 상태에서 걸리고 있는 것을 걸러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거든요. 자, 말이라는 것은 이걸 언어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대함은 인간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넷플릭스나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태국 영화를 보면 태국 말을 퍽퍽퍽 샤샤샤 하고, 또 프랑스 영화를 보면 프랑스 말을 샥샥샥샥 하고, 일본 영화를 보면 일본 말을 이렇게 착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언어가 저런 식으로 다 다른데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저렇게 다 전달할 수 있을까? 한 번씩 볼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은 마음과 몸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와 정신이 있다 그러면 이 마음과 몸 사이에 에너지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우리 몸에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다닌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흘러다니듯이 우리의 이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행동, 이 중간에서 말이 이걸 흘러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흐르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줄줄줄줄줄 흐르듯이 나와요. 잘 흐르는 걸 갖다가 유창하게, 아주 유리하게 흐르듯이 쭉 나온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을 흐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너지가 내 마음을 몸으로 표현해내듯이 여러분들의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 바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통로를 해주는 역할,
인간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관계하는 존재입니다. 포유류, 삶이라는 것을 관계 속에서 창조해가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관계를 하려고 그러면 뭘로 하느냐? 말이 없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행동으로 뭐 해야 되겠죠? 퀴즈 이런 거 보면 단어 해놔놓고 행동으로 보리밥 이러면 반찬 이렇게 이어가지고 비벼가 막 이러면 사람들이 저 일 보고 있다. 뭔데 저거? 막 이렇게 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에너지를 엄청 써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는 말 한마디 보리밥 이러면 행동 그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다 인지가 돼 버리는 거야.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게? 이 언어라는 게.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말로서 상대와 관계에서 내 것을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알게 만드는 거예요. 내 것이 뭔지를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원함, 내 감정,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상대한테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인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카르마, 인간의 모든 행동을 업을 짓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생각을 짓느냐에 따라서 업이 만들어진다. 그 생각을 말로 드러내는 것을 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업을 말의 카르마.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을 때리든지 어떤 사람을 밀치든지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카르마.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의업, 이거는 구업, 몸으로 하는 게 신업. 부처님께서 인간은 이 업을 짓고 있다. 너는 어떻게 업을 짓고 있냐? 지금 너의 그 잘못된 생각이 업을 짓고 있어. 너는 어떻게 업을 집어?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그 말투, 말의 버릇, 잘못된 말, 왜곡된 말, 피해를 주는 말, 상대를 속이는 말이 결국은 너한테 돌아와서 업이 될 거야. 너가 지금 상대를 해치는 행동, 상대를 무리하게 하는 버릇없는 태도, 행동이 업을 지어서 너한테 결과가 돌아올 거야. 그 중에서도 이것은 드러나지 않는 거고 자기가 어떤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깥으로 이 생각이 딱 드러나는 것은 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말로 만들었죠. 그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땅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창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을 뱉다 버리면 창조해 버린다고.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마법입니다. 마법.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빔밥 이렇게 했는데 반찬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고추장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조합이 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비빔밥 이렇게 뭐예요? 한마디로 만들어버리는 이것을 마법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쓰는 사람을 언어의 마술사라 그래요. 마술. 없는 것을 만들어내버리는 거야. 이 놀랍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주문이라 그럽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것을 쫙 말로 계속합니다. 주문 여러 가지 있죠. 수리, 마수리, 뭔가 이렇게 주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주문 안에 들어있는 말은 그냥 수리, 마술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데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데 해주세요.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것을 강하게 말로 내뱉어버리면 마법처럼 그것이 내 앞에 팍 생겨버린다. 창조 탁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말이 마법이고 마술이고 주문이구나. 와, 말을 함부로 하면 주문 걸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체면 걸듯이 주문을 빡 걸어버려요. 누가? 의사가. 권위 있는 사람이 너 우울증이야. 주문을 딱 걸어버리는 거야. 주문을 딱 걸어버리는 순간에 뭐예요? 이제 나는 낙인을 찍어버리듯이 나는 우울증이 걸린 사람. 나는 우울이 나야. 마법에 걸려버린 거예요. 와,
이게 마법을 딱 걸어버리는데, 마법을 걸 때 뭘로 걸어요? 말로 마법을 딱 걸어버리는 거야. 어릴 때 부모님이 이야기합니다. 개, 돼지만도 못한 놈! 이렇게 빡! 말로 빡 걸어버리는 거예요. 강하게 딱 이렇게 불러가, 네 이놈 새끼, 네가 왜!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뭐예요? 마법을 빡 걸어버리는 거야. 얘 개돼지 못한 놈! 이렇게 딱 해버리는 순간에 뭐예요? 얘는 마법이 딱 걸려가지고, 아, 나는 개돼지보다도 못한 놈이구나. 이렇게 뭐예요? 주문을 겁니다. 마술을 부리고 마법을 부리듯이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신을 주문 걸면 큰일 난다고. 잘못된 주문 걸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한테 들어있는 이 마음의 밭에 씨앗을 키워주는 마술을 걸어야 되는데, 내 마음 밭에 있는 씨앗을 죽여버리고 이것을 상처 입히는 주문을 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문에서 벗어나는데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돼요. 우리 동화책에 이름 보면 어떤 마술사가 마법을 걸어요. 그런데 그 마법에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용기를 가지고 상대의 그 마법의 힘을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만큼 힘을 길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릴 적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여러분한테 주로 듣기 싫은 말, 어떤 말을 했는가? 그 어떤 말을 했는가가 여러분한테 은연중에 걸려있는 주문인 거예요. 체면인 거예요. 마법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샨티가 아버지가 내한테 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었을까? 느리고 소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샨티를 이렇게 보면, 야, 저 통통통통 팀에서 느릴 적이 한 번도 없어. 소심, 절대 소심하지 않아. 그런데 샨티는 마법에 걸려 있는 거야. 자기는 마법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느리고 마음이 항상 불안 속에 조마조마하고 눈치 보면서 나는 소심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에게 딱 마법이 걸려 있는 거예요. 주문이 딱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걸 뭘 하려고 그러면 이 주문이 바로 딱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너의 씨앗은 샨티야. 이 샨티는 뭐예요? 모든 어떤 것이 뭐예요? 에너지가 아주 이렇게 밝고 이렇게 높은 에너지죠. 이 기쁨의 에너지단 말이에요. 이 진동이 엄청 빠르고 뭐예요? 이게 빠르게 이렇게 막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싹 이렇게 올려주는 에너지단 말이에요. 이 에너지를 내 마음의 밭에다가 잘 심어서 이것이 꽃필 수 있도록 이걸 길러내야 되는데, 지금 내 마음의 밭에 부모님이 엉뚱한 걸 빡 심어버린 거야. 너는 소심하고 느리고 너는 뭔가 좀 못해. 이렇게 이제 딱 심어버리니까 이게 나는 샨티가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자꾸 가지니까 계속 내 안에서 이걸 키워나갈수록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심어져 있단 말이에요. 무드라는 주로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많이 하는 말. 자, 너가 그것을 할 수 있겠어?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너 못해 이 말이잖아요. 그죠? 니까 짓게? 니가? 이러한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주문을 걸었냐 하냐면 너는 자신감이 없는 놈이야. 자신감 없어 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면 와, 너 그걸 할 수 있어. 너 잘하지. 해봐. 이렇게 주문을 걸어놔야 되는데 뭘 좀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면 네가 그거 할 수 있겠어? 왜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자기 마음에 심어져 있는 그 말의 씨앗을 이제 내 마음밭에다가 팍 뿌려버린 거예요. 팍 뿌려버리니까 내 마음밭에 이제 이것이 심어져서 뭘 하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드라를 딱 보잖아요. 보면, 와, 저 사람 딱 보면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면서 똑똑하게 같아. 와, 뭘 하딱 하면 막 칼같이 잘할 것 같아. 근데 본인은 이게 딱 걸려 있는 거야. 이게 딱 걸려 있는 거야. 뭘 하려고 그러면 지금 내가 그거 할 수 있겠나? 말에 주문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주문을 거는데 잘못된 주문을 거는 사람은 가장 업이 큰 거예요. 이 주문을 잘못 거는 사람들, 마법사들이나 이제 마술사들이 흑마술, 자기의 마술로 사람들을 해친다든가 잘못되게 해버린 사람들은 이 업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주문을 걸 때 긍정적인 말과 따뜻한 말과 좋은 말로 주문을 걸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걸 심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의 밭에서 잘 자랄 때마다 여러분들은 좋은 업이 커지는 거예요. 선업이. 그런데 내가 안 좋은 걸 막 심어놔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안 좋아질 때 뭔가 하려고 그럴 때마다 내가 할 수 있겠어? 아, 난 너무 소심해. 부정적이게 커질 때마다 뭐예요? 이제 돌아오는 거는 내한테 엄마 나를 왜 그랬어? 하면서 매일 이런 소리만 듣는 거야. 자기가 심었기 때문에. 이 카르마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만큼 카르마를 여러분이 입으로 팍 내뱉어버리면 못 주워 담습니다. 이제 밖으로 에너지가 확 흘러버렸기 때문에 못 주워 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깨어서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헌신명상을 꼭 명심해야 돼요. 말을 할 때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 말이 진짜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대를 살려주는 말인지, 상대를 죽이는 말인지. 그런데 우리는 상처받은 에고의 업식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말을 아주 못되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말로 상대를 죽여버려요. 아무 가장 가까운데도. 우리 아노 동생한테 안 그럴까? 말로 상대를 완전히 뺀대기 막 때려보고 말로 창으로 찌르듯이 상대가 그렇게 해서 창에 찔려가지고 쓰러지면 이야 이겼다 의기양양 이렇게 되는데 상대가 말로 쓰러지가 상처받으면 여러분 더 힘들어지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말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걸 우리는 말씀이라 그랬죠. 그죠? 말을 쓴다.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언어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말을 잘 써야 돼. 말은 마음을 드러내고 생각을 드러내고 내 욕구를 드러내고 내 감정을 드러내는 가장 놀라운 전달하는 수단, 에너지를 흐르도록 해주는 수단.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은연중에 엄마가 내한테 했던 말, 아버지가 내한테 했던 말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불편했던 것을 탐구해보라 그랬죠. 여리님은 어머님한테 들었던 말 중에 했던 말이 어떤 게 있어요? 가시나가 많이 알아도 집구석이 많아. 이렇게 은연중에 부모님이 막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뭔가를 알고 내가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것을 전달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이 아는 걸 전달해버리면 집구석이 망해버리는데 지금 그러니까 주문 걸려가지고 지금 뭐예요? 여리님이 발표하려고 그러고 아는 걸 전달하려고 그러면 막 꺾여버린 거야. 옛날에 상담할 때 많이 나온 사람들 말 더듬 발표하려고 그러면 긴장이 돼가지고 말이 막혀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린 시절에 내 것을 표현할 수 없도록 주문을 딱 걸었기 때문에 지금 마법에 내가 딱 걸려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가시나가 뭐 많이 알아가지고 많이 알려고 그러고 아는 체 하면 망한다 너. 이러니까 내가 많이 배우는 거 좋아해. 알고 싶어. 근데 알고 싶은데 드러내면 안 돼. 드러내는 거는 뭐예요? 집구석 망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발표를 할 때마다 엄청나게 눈치도 많이 보고 긴장도 많이 하고 지금 알고 있는 게 충분히 못 흘러나오는 거야. 아는 거는 이만큼인데 흘러나오는 건 요만큼 흘러나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아는 거는 요만큼인데 흘러나오는 거는 쫙 흘러나와서 줄줄줄줄줄 막 나오는 거야. 흘러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돼. 근데 우리가 말이 이렇게 있으면 말은 여 목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말이 목에서 나오는데 이 머리와 몸의 중간이다 이 말이에요. 머리와 몸의 중간에 목이 있죠.
요 목에서 말이 성대를 통해서 쭉 흘러나와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도 여기가 잠겨버려요. 여기가 꽉 눌려버린다고. 말뭐 하려고 하면 꽉 잠겨버려요. 꽉 닫혀버려요. 뭐 하려고 하면 빡빡빡 때려버린 거야. 쑥 흘러나와야 되는데 꽉 이렇게 긴장과 이걸 하니까 말을 냈는데 막 부르륵 떨리면서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들어보니까 막 떨리면서 나오네. 우와,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서 더 이게 못 나오도록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말은 하나의 버릇입니다. 말은 하나의 버릇, 습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의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운명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릴 때 썼던 말의 버릇이 지금도 안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저 말이 듣기 싫어요. 듣기 싫은데 계속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야.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버릇, 말의 습관. 우리나라에는 말을 가지고 속담이 많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말은 적을수록 좋다. 말이 씨가 된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이야기예요? 말 조심해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깨어서 하라 이 말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다가는 완전 망한다. 그래서 언어를 쓸 때, 농담을 말을 쓸 때도 좀 적절한 말을 써야 되는데 충동적이고 내 기분대로 말을 뱉어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분위기가 이상하게 불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근데 말이라는 게 한번 뱉어버리면 수습이 좀 잘 안 돼요. 그러고 이게 내뱉은 것이 씨앗이 내가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내뱉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넘어는 갔는데 내 가슴에 씨앗이 심어져가지고 그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내한테 그랬지? 딱 심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상대한테 던질 때 상대를 살려주는 말이나 좋은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의식의 깨달음, 내가 누구인지를 이걸 가지고 현실 속에서 말을 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습관을 바꾸어야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행동을 바꾸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을 때 성공하고, 그렇게 했을 때 잘 살고, 그렇게 했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은 막 개판해놔놓고, 나는 왜 이리 못 살지? 나 왜 이리 힘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입에서 나왔다 하면 매일 남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저 어떡고. 근데 버릇이 돼가지고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하는지를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안 좋게 봤어. 남이 나를 이상하게 봤어. 남이 나를 어떻게 했어. 저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켰어. 남이 나를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거는 그 사람의 수준이고 의식 상태죠.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말을 내느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에너지를 내느냐. 나의 말은 정중하고 좀 더 이성적이고 좀 더 깨어서 차분하게 말하는 거예요. 손님이 막 화가 나가 막 해요. 그러다도 나는 깨어서 그러시군요. 예.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의식의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손님이 와가 막 무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니만 잘났나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준인 거야. 자, 말의 버릇. 또 다른 말로 하면 말투라 그러죠. 그죠? 어떤 사람의 그 말투를 좀 더 편안하고 상대에게 잘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데, 너 말투가 왜 그래? 사람한테 이야기하는데, 너 말을 높이는 거야, 낮추는 거야? 나이 많은 사람들 그 말투가 어물쩡하게 반말하듯이 슥 넘어가는 거야. 이거 엄청 조심해야 돼요. 말투를 선명하게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이 지금 내 삶을 만들고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너 말투가 왜 그래? 이러면 방어부터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저 안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투가 좀 잘못 전달됐구나. 말투가 좀 문제네. 이 말투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나의 말투를 빨리 바꾸어야죠. 그죠?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의도 없고 상대를 욕을 한다든가 소리 지른다든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인생에 완전 마이너스야.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위에 쉽게 막 욕하고 해놔놓고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아주 무식한 깡패로 보는 거야. 양아치로, 양아치. 그런 사람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한다. 그러니까 정중한 말투, 좀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말, 이런 말을 썼을 때 상대가 안심하고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자기의 말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해요. 아, 나는 어떤 말을 쓰는가? 어떤 말버릇이 있는가, 내한테는?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한테는 이런 말들을 기분 나빴는데 우리가 3번 했으니까 4번, 5번에 있죠. 내가 쓰는 말. 그러고 상대가 내한테 했던 말 중에 엄청 기분 불편한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엄청 불편한 말이 있다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 부모님은 이런 말인데 내가 자주 쓰는 말은 이런 말이고 내가 싫어하는 말은 이런 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봅니다.